네, 올해 우리 방산업계 경영 성과가 상당합니다. 또 한 번의 도약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산업계 출입하는 송민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송 기자, 오늘 나온 실적들 상당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또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올해 누리호 발사에 최초로 성공을 했고요. 또 폴란드 대규모 수주 계약도 체결을 하면서 방산 관련 기업들은 좋은 흐름을 이어왔는데요. 이번 3분기에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먼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3분기 매출은 6,089억 원, 영업이익은 30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영업이익은 무려 989%나 증가했습니다. 네. 카이 측은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막혔던 수주가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해외 수출길이 열리면서 실적 호조를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3분기 실적을 공시했는데요. 매출은 1조 3,977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64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영업이익은 23%가량 감소한 수치입니다. 네. 다만 다만 이 자회사인 한화시스템이 신사업인 도심항공모빌리티, UAM에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 지출이 늘어났다는 입장인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방산 실적에선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일시적인 감소라는 분석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네. LIG넥스원은 이보다 앞서서 지난 28일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은 58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넘게 증가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천궁이나 해군과 같은 독보적인 유도 무기체계 기술을 앞세워서 양산 사업과 수출이 확대된 것이 실적에 좋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거의 1000% 가까이 늘어난 기업도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아직 이게 올해 호재들이 완전히 다 반영이 된 게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 이 하나 디펜스와 또 카이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 등 이 국내 방산 기업들은 폴란드 정부와 또 대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 계약 실적은 올 4분기부터 반영이 될 예정이라 업계에서는 4분기 실적에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폴란드와 계약한 이 방산 물자는 한화 디펜스의 K9 자주포와 또 현대로템의 K2 전차, 그리고 카이의 FA50 경공격기였고 이 수주 금액은 모두 88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12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계약 물량이 이 단계별로 좀 출고가 되는 대로 올해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올해 현재까지 체결된 이 주요 계약건을 좀 살펴보면 LIG넥스원은 아랍에미리트의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조 8천억 원 규모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을, 그리고 한화 디펜스는 이집트의 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4천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이 역시 앞으로 실적에 추가로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또 국방부 쪽을 좀 취재를 해보니까 올해 방산 수출은 13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8조 5천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앞으로 남은 4분기까지 합치면 역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 금액 20조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020년 이전까지 이 연평균 30억 달러에 그쳤던 것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4배에 이르는 규모로 급증한 겁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굵직한 인수와 합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한화 디펜스가 내일 흡수 합병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한화 디펜스라는 이 회사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네. 이 한화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11월 1일자로 100% 자회사였던 이 한화 디펜스를 흡수 합병을 하면서 방산 부문의 역량을 결집합니다. 다음 달 말 주한화 방산 부문까지 인수를 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사업 재편은 모두 마무리됩니다. 한화 디펜스는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자회사 가운데서도 상당히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던 회사입니다. 최근 폴란드 정부와 2026년까지 K9 자주포 212문과 155mm 탄약류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등 모두 3조 2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요. 이후 추가 계약을 통해서 모두 672문의 K9 자주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는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대 288대와 유도탄 수출을 위한 이 기본 계약까지 체결을 했는데요. 이 실적 모두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일어나 하면서 외형적인 수주 규모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국내 생산 물량 규모, 즉 매출 규모가 7조 원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카이의 올해 매출 규모가 3조 원 수준이고 또 LRG 넥스원은 2조 원대라는 점을 놓고 보더라도 국내 방산업계에서 명실상부한 대장주로 등극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기존 하나 디펜스 대표는 어디로 가게 되는 거고 네. 조직이 커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누가 맡게 되는 겁니까? 내일 이제 사업 재편이 좀 본격화하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김동관, 손재일 각자 대표 체제를 좀 가동하게 됩니다. 네. 김승현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은 기존 하나솔루션 전략부문 대표이사에 더해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전략부문 대표이사를 맡게 됐습니다. 특히 현재 하나디펜스 대표인 손재일 사장이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표로 선임된 점을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손 사장은 하나테크인 방산사업본부장과 또 하나지상방산 대표이사를 거쳐서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하나디펜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방산 전문가입니다. 기업을 좀 취재해본 결과 이 스페이스 허브를 총괄하는 김동관 부회장에게 항공 우주 분야를 좀 몰아주고 그리고 방산 분야에선 손재일 사장이 경영 최일선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화가 이 대우조선해양 지분 인수를 앞두고 있다는 점 등까지 고려해 볼 때 김동관, 손재일 각자 대표 체제가 최적의 시나리오라는 평가가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출입하는 송민아 기자였습니다.